다음에 역함수를 내가 구하는 법,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함수 f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정의역의 원소가 지금 1, 2, 3인 거고, 정의역이 x 집합인데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공역이 지금 집합 y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원소들이 4, 5,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5구나, 그리고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6이구나, 3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 f가 있는데 여기 바꿀 역자예요. 그러니까 공역과 정의역의 자리를 바꿔서, 즉 y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y에 있는 4, 5, 6을 정의역으로 해서 x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대응시키겠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겠다는 거야. 즉 4는 3에 대응을 하고 5는 1에 대응을 하고 6은 2에 대응을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y에서 x로 대응을 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적어주시면 되는데 inverse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바꾼다라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집합, x 인버스를 우리가 f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까 3에 대응하고 5가 1에 대응하고 6이 2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 y 집합이 되는 거고, 공역이 뭐가 되는 거라고?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함수에다가 4를 대응시키면은 3이 나오고, f 인버스 5의 함수값은 1인 거고, f 인버스 6은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요, 보통 fx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y는 fx다라고 적죠. x를 대입하면은 그 값이 y 값이 나온다라는 기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역함수에 y를 대응시키면은 x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의미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이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함수를 정의한다고 하면, 함수를 기호 쓴다고 하면은 그 대응하는 함수 값을 이제 y, 그리고 그거의 정역은 x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실 때에는 y는 f 인버스 x라고 적어주셔도 무방하겠다. 그럼 그냥 우리가 표현상 쉽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의미상은 이걸 역함수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어요. y를 대응시키면 x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하나를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바로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빨간색으로 한 번 더 박스 칠게요. 자, 1대1 대응이 뭐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 배우면서 공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처럼 x의 정의역의 원소 하나랑 공역의 원소 하나가 하나씩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습니다. 1대1 대응이 이어야 각각의 공역의 원소가 역시 대응하는 정역의 원소가 하나씩 빠짐없이 다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의 경우라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물어본다면 항상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묻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1대1 대응 유형 문제를 푸실 때 공부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함수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한 가지인데, 문제인데요. 제가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F 인버스랑 F 함수랑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 나와 있는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F가 먼저 대응을 할 거니까요. F의 정의역인 1과 2와 3을 한번 각각 대응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1을 먼저 F 함수에 대응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 인버스에다가 F1을 대응시키는 거고요. F1의 함수값은 지금 5이기 때문에 F 인버스 5가 되겠고요. 그럼 다시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면은 1이 나오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어요. 1을 대응시키면은 그 함수값이 5고요. 그럼 다시 역함수는 5에서 대응한 함수값이 1인 거니까 역함수는 공역에서 정의역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1을 대응시키면은 1이 나오는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을 하시게 되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인버스 F2를 대입하시면 되고 F2의 함수값은 6이고 6을 다시 역함수에 대응시키면 당연히 2가 나온다. 3 대응시키면은 4가 나오고요. 4를 다시 역함수에 대응시키면은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1을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방등함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가 방등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하는데, 자, F 함수에다가 먼저 대응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X가 되겠고요. 그러면 X가 나오는 방등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를 바꾸게 되면요, 우리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리를 바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역함수에 먼저 대응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들은 Y가 되겠어요. 그럼 Y를 X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다시 한번 이거를 F함수에 대응시키면 역시나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건데요. 어쨌든 Y를 대응시키면 Y가 나오는 마찬가지로 방등함수가 되겠어요. 궁금하다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합성, F 인버스에다가 공역의 원소인 4를 한번 대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에다가 F 인버스 4의 값을 대응시키면 되는 거고요. F 인버스 4의 값은 3. 따라서 F 3의 값을 구해주신다면 4. 똑같게 다시 나오죠. 역시나 방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끌어내볼 건데요. 자, 내가 어떤 함수랑 합성을 했더니 그 결과가 방등 함수가 됐대.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켰더니 그 결과가 항등 함수가 됐대. 이 말은 뭐야?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즉, F 인버스가 G 함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항등 함수가 나온다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는 거구나. 자, 노란색, 빨간 순서대로 이제 중요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두 번째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교재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하여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x랑 y를 바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y를 공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게 역함수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건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은 먼저 바꿔버립니다. 그냥 x랑 y를 먼저 바꿔버리고 y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리할 때 항상 y는으로 정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는 4x-6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고요. 참, 역함수를 구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항상 신경 써주도록 하세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공역도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2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자, 요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바꿔 정의역하고 공역을 발의를 바꿔 x하고 y의 제를 바꿔버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좌변을 y가 오는 함수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 이항하면서 좌변과 우변 바꿔주시면은 x 플러스 6이 되겠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역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x랑 y를 바꿨기 때문에 요 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공역이었던 y가 되는 거고 공역도 원래는 정의역이었던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모든 실수니까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은 2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2차 함수를 보면은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x가 모든 실수일 때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가로석 구어 보셨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즉 하나의 y가 두 개의 정의 x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를 좀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정의역의 범위를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x는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큰 쪽, 여기만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y가 지금 3이니까 공역의 범위도 3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시켜주시면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정의역과 요 공역의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바꿀게요. x는 y-1 제곱 플러스 3
자, 그럼 지금 벌써 정의역과 공역이 바뀐 거니까 요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공역은 뭐가 되는 것이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었던 1보다 크다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실 때에는 식만 구하시지 마시고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까지 혹시 제한되어 있다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차 함수라면 무조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2차 함수인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확인하시고요. 사실 또 그럼 우리가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먼저 3 이항시키면서 좌변 우변 바꿀게요. x-3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제곱을 없애주실 건데, 이때 y-1은요, 지금 y가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루트 씌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뿔마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y가 지금 1보다 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시면 y는 루트 x-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그래프 얘기하면서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얘가 역함수의 이건 다음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설명드리면은, 비교해봐 여러분들이. 교재사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y 플러스 6으로 이항시키고 좌변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얘를 양변을 4로 나눠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xy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결론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x로 정리를 하는 게 뭔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제가 그냥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바꾸세요 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fx다.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F함수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그럼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F 인버스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F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성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시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라는 성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그림상에서는 네 번째에 있는 성질을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은 합성을 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얘가 또 지수처럼 생각을 하셔서 분배가 되는데 자리가 바뀌어요. 즉 F 인버스,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사자표 너무 많이 그으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하죠. 그럼 x에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F 함수라고 하고, Y에서 Z로 대응하는 걸 G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합성 F는 이렇게 F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G 함수 대응하는 게 G 합성 F 함수였어요.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는 요렇게 대응을 하는 함수가 되겠죠. 얘가 G 합성 F의 이제 역함수인 겁니다.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G 역함수를 먼저 대응을 하고 나서 F 역함수를 대응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즉 G 역함수를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안 보이나? 그래서 얘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복잡한 연산식이 있을 때 요 성질과 요 성질도 물론 잘 활용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fx가 3x-1이고 gx가 -2x 플러스 4일 때 f 합성 괄호하고 g 합성 f의 역함수 그리고 합성 f에 1을 대응한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복잡하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선은 이 괄호를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거 미련하게 다 일일이 합성하고 역함수 구하고 해갖고 대입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이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이 가운데 부분은 F 인버스, G 인버스로 바뀌게 되고요. 양 옆에 있는 F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거죠? F 함수랑 F 역함수랑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합성하고 싶은 거를 합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시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된다고?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래서 여기가 I로 바뀌겠고요. 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등함수 배우시면서, 합성함수 배우시면서 항등함수랑 어떠한 함수를 합성하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인 거니까 합성해봤자 원래 합성을 한 함수 자체가 나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먼저 합성하시게 되면 그냥 G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훨씬 간단해졌죠? 여기서 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 인버스에다가 F1의 값을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F1 계산해 주시면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어요. 그럼 F 인버스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냐? 요렇게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 함수가 나와 있으니 아까 했던 것처럼 G 역함수를 직접 구해내. G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이를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gx 함수식이 다 나와 있으시니까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gx식을 안 줄 수도 있어. gx가 뭔지 식을 안 줄 수도 있고, 뭐 식이 복잡할 수도 있고, 미정계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답을 구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 아까 잠깐 더 설명하자면, 자, 요 f 함수가 있으실 때 얘가 역함수였잖아. 그러면 f에 1 대입하면 5 나오고, f에 2 나오면 6 되고, f에 3 나오면 4가 대응하는 거였어요. 다시 f 역함수에다가 4 대응하면 3 나오고, f 역함수에 5 대입하면 1 나오고, f 역함수에 6 나오면 2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맞아? 봐봐. 이 3하고 4하고 다음에 잠깐 정의역 4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4를 대응시키면 3이 나온다는 거지. 즉 공역과 정의역의 자리가 바뀌는 게 역함수인 거잖아. 맞아? 무슨 얘기냐면은 f 함수에다가 x를 대응한 게 y라고 한다면 f 역함수에다가 똑같은 y를 대응시키면은 x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g 인버스 2의 값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얘의 함수 값을 구할 건데 그게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을게요. 그럼 내가 이걸 k라고 놓게 되면은 g 함수에다가 k를 대응시키면 그 값이 2란 뜻인 거라고. 역함수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면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g 함수에다가 k를 대입을 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 그 함수 값이 2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k 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인버스 2의 값이 된다는 거지. 알겠어? 뭐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k의 값은 1이 나오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성질. 자,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제 그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치역 공역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테고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형의 이동을 지금 다 배운 사람들이야. 고형의 이동. 고형의 이동을 배운 사람들이고, 대칭 이동을 배우시면서 X자리랑 Y자리랑 바뀌는 대칭 이동이 하나 있었어.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 X자랑 Y랑 자리가 바뀌었지. 기억나?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랑 Y랑 바뀌었던 거잖아. 그걸 역함수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적용시켜 보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자리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즉, 역함수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적어줘야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잘 나오는데요. 왜 잘 나오냐면은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잘 나옵니다. 필기할게요.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보이시겠지만 어떤 성질이 있느냐. fx랑 f 인버스, 즉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어요. y는 x 직선 위에 있어요. 그치? 보이셔? y는 x에 대해 대칭했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 그러겠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은 봐봐, 우리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았어요. 기억해요? 교점의 x 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실근과 같았어요. 그럼 지금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fx랑 y는 x랑의 교점과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에서는 fx랑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구하세요 라고 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fx랑 y는 x의 교점 구하면 된다는 거야.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은 fx랑 y는 x의 교점하고 같은 거라고. 따라서 이제 요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요. 특히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주시면 된다? fx랑 y는 x라고 y는 x 직선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야.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무조건 역함수랑 fx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언급이 있어. 뭐 교점 구하래, 교점의 뭐 길이 구하래, 교점 블라블라블라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fx의 역함수를 구해서 둘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 fx랑 x랑 연립을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교점의 좌표 구해서 x좌표랑 y좌표 곱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의 좌표 역함수랑 fx랑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면 뭘 하라고? fx랑 x랑 연립을 하라고. 교점의 좌표 구할 때는 fx랑 x랑 연립을 하라고. 그럼 x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x고요. x로 묶어주시면 x만 3이 되고요. 그럼 따라서 x의 값은 3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x가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x 좌표가 3입니다. 그럼 y 좌표는 얼마일까요? 대입하셔도 되겠지만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y는 x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은 뭔 뜻이야? x랑 y랑 같다는 얘기야. x 좌표랑 y 좌표랑 같아. 항상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의 좌표는 y는 x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 좌표랑 y 좌표랑 같아. 그래서 x 값이 3이면은 y 값이 3인 거예요. 그럼 a가 3이고 b가 3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9가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